노예로 소환되었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킨지는 암호화폐로 부자가 된 못생기고 역겨운 찐따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루저들처럼 모든 돈을 써서 다른 나라에 집을 샀습니다. 다른 나라에 요약하자면 그는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을 비웃는 전형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일해야 하는. 하지만 갑자기 그의 밑에 포털이 나타나 아무리아라는 새로운 세계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반마족이라고 불리는 생물들이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괴짜인 것처럼. 며칠 후 킨지는 레자하라는 회사의 광부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검소하게 살기로 결심해서가 아니라 금전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해서입니다. 그는 회사 사장인 벨자 씨가 모든 직원들에게 연설하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큰 위험을 감수하면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모두를 고무시킵니다. 하지만 킨지는 이 말이 사장에게 이용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압니다. 옛날 이 광산들은 괴물과 귀중한 보물로 가득 찬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들이 명성과 영광을 얻기 위해 탐험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데모나이트라는 특별한 돌을 발견했는데 이 돌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벨자는 노동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킨지는 레자하 회사가 노동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킨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상사가 지난달에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러 옵니다. 그는 킨지가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해 팀 전체에 성과를 망쳤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킨지는 지난달에 아팠다고 설명하지만 상사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옛날에 하루 40시간씩 일주일에 10일 동안 일했습니다. 이 일로 킨지는 좌절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는데 생활 환경은 난민보다도 열악하고 한 달에 한 번 샤워할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때 갑자기 동료인 와니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며 책임을 지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킨지는 그냥 지켜보는 대신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빚을 갚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금화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금화를 떨어뜨렸습니다. 거지근성으로 그것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비밀 통로. 후에 킨지가 와니베를 만나 고급바에 초대합니다. 와니베는 상관이 실종된 것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킨지는 그에게 무시하라고 합니다. 와니베는 그들의 급여가 같은데 킨지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술을 마실 여유가 있는지 묻습니다. 급여가 같으니까요. 킨지는 완전히 빈털털이라며 금을 빌렸다고 설명합니다. 와니베는 킨지가 1천만엔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언급하지만 킨지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1천만엔이 아니라 2천만엔이 빚이 있습니다. 와니베는 상대가 미친놈이라는 걸 깨닫고 가려 한다. 하지만 킨지는 그를 붙잡고 미친 듯이 돈을 벌 방법을 찾았다고 말한다. 돈을. 와니베는 똑같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제안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게 회사 탐사 여행을 포함할 줄은 몰랐다. 쉽게 말해 광산을 탐험하고 몬스터를 만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몬스터를. 회사에 산재보험이 없는데도 팀장은 허락하고 모두 준비한다. 와니베는 광산 깊숙이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킨지는 신경 써야 해. 아래층에는 데모나이트가 훨씬 많고 다른 종류의 광석을 찾으면 보너스도 받으니까. 다른 광석을 찾으면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와니베는 탐사에 나서는 사람은 모두 죽는다고 말하지만 킨지는 동전이 벽을 통과했을 때 3층으로 가는 비밀 통로를 발견했고 오후 내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탐험했다고 설명한다.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어. 두 사람은 던전으로 들어가 최대한 많은 데모나이트를 모으기 시작한다. 일하는 동안 와니베는 킨지에게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킨지는 와니베가 전형적인 혼자 하는 루저라고 말한다. 하지만 혼자 하는 루저가 다른 루저들과 몰려다니는 루저들보다는 낫지. 많은 광석을 캐서 돈을 벌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그들이 지상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거대한 용이 나타나 그들을 잡아먹으려 합니다. 소년들은 숨고 킨지는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생각에 화가 납니다. 갑자기 그는 와니베에게 미친 듯이 웃으며 미끼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와니베를 용에게 차서 날려버리고 도망칩니다. 용은 맛있는 식사였다며 감사를 표하고 와니베는 부모님께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킨지가 바위 위에 나타나 횡설수설하기 시작합니다. 용은 자신을 림이라고 소개하고 킨지는 거래를 하기로 합니다. 림이 자기 밑에서 일하며 악마석을 구해주면 킨지는 림에게 원하는 만큼 맛있는 음식을 주겠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은 다 준다고 합니다. 림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작은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알고 보니 림은 여자였습니다. 킨지는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랑스러워합니다. 한 달 후 수익은 크게 늘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킨지는 림의 음식값으로 모든 돈을 써버려서 이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킨지와 와니베는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벌기로 합니다. 그러던 중 마법 무기로 가득 찬 공간을 발견합니다. 킨지는 팔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은지 분석하려고 하는데 림이 밝힙니다. 저기가 그녀 화장실이야. 두 남자는 충격을 받고 킨지는 막대기를 와니베의 얼굴에 던져요. 무기가 아직 깨끗해서 혼란스러워해요. 림은 자신이 소화하는 모든 것이 마력이 된다고 설명해요. 림은 배고프다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킨지는 줄 것이 없어서 당황해요. 갑자기 와니베가 일어나 림이 먹으라고 꼬리를 내밀어요. 킨지는 혼란스러워하지만 와니베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잘한다고 주장해요. 이상하게도 와니베는 다음 명령을 요구해요. 킨지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그를 떨쳐내려고 해요. 하지만 림은 와니베가 지팡이에 맞았을 때 최면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킨지는 확인해보기로 하고 그 지팡이가 세뇌와 최면을 걸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를 깨달은 킨지는 상사를 포함한 모든 동료들을 최면에 걸어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다음 달 이익이 증가하고 킨지는 기뻐합니다. 와니베는 킨지가 회사처럼 모든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이용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범죄라고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킨지는 그 말을 무시하고 이로 인해 업무 효율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효율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림은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고 킨지는 계속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려 합니다. 계속해서 일을 하도록 말이죠. 그는 와니베에게 모든 사람의 업무량을 늘리기 위해 무략을 사오라고 지시했지만 와니베는 모두가 이미 한계에 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킨지는 모두가 자신의 노예가 되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그 순간 지팡이가 부러집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들을 계속 이용하기 위한 자신의 계획 전체를 설명하고 모두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갑자기 그는 미치광이처럼 웃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알아채고는 엄청난 구타였어요. 그것도 모자라 림은 배고프다고 투덜거립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라고 말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악마처럼 변하며 만족하지 못하면 자신을 먹어도 된다는 그의 약속을 언급합니다. 다음 날 킨지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 상사들이 귀중한 데모나이트 덕분에 훨씬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와니베와 그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은 탐험부로 이동하게 된다는 편지를 받습니다. 탐험부는 3팀처럼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으며 거대한 괴물 사냥을 담당하는 팀도 있습니다. 괴물들, 정예로 여겨지며 채굴 지역을 확장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후 킨지와 와니베가 팔조에서 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들은 사냥꾼들이 괴물과 싸우는 것을 돕습니다. 던전 청소와 소소한 일부터 시작합니다. 일을 하던 중 와니베가 호기심에 던전 상자를 열자 촉수가 달린 괴물이 나타나 그를 잡아갑니다. 이에 킨지는 와니베를 구하기 위해 모은 물건들을 일부 내놓기로 합니다. 나중에 킨지는 상급자에게 불려가 와니베가 휴가라서 제가 대신 일하게 됐어요. 회사 물건 버려서 회사 돈 아꼈다고 킨지 급여 깎는다고도 하더라고요. 와니베 때문에 집에선 돈이 별로 없어서 킨지는 림에게 먹다 남은 음식을 조금 줘요. 림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요. 그런데 갑자기 킨지한테서 좋은 냄새가 나서 보니 킨지가 귀한 고기를 숨겨놨더라고요. 싸게 구한 킨지에겐 불운하게도 림이 다 먹어치워 버렸어요. 킨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화가 난 킨지는 어쩔 수 없이 중요한 약병 상자를 받게 돼요. 짐을 지고 다시 던전으로 돌아가 일한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일하는 도중 거대한 개미떼로부터 도망치는 레이자 사냥꾼을 만난다. 사냥꾼은 킨지에게 자신을 위해 희생해달라고 부탁하지만 킨지는 듣지 않는다. 대신 사냥꾼과 함께 호수로 뛰어들어 개미들을 피한다. 잠시 후 노인이 운영하는 레이자 창고에 도착한다. 킨지는 상급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하지만 상급자는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 괴물들은 자신의 영역에 머물러야지 함부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데 위층들, 개미떼가 창고를 공격하고 킨지는 탈출할 방법을 찾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습니다. 개미로 변신하게 해주는 무략을 찾습니다. 던전 안에서 킨지는 개미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안테라는 개미와 대화하기로 합니다. 자신들을 학대하는 여왕개미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설득합니다. 킨지는 자신이 개미들의 조언자이자 지지자라고 말합니다.
개미가 지쳐 보여서 돕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몇 분 후 긴지는 대부분의 개미들과 이야기하고 여왕개미와 맞서 싸우도록 이끕니다. 여왕은 사냥꾼과 노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되찾는 킨지는 여왕을 설득하여 일개미들에게 권리를 주도록 합니다. 그들에게 권리를 주라고 설득합니다. 킨지는 그녀에게 여왕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이 때문에 그녀는 거대한 괴물로 변신하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배고픈 림이 지하 감옥에 나타나 개미들을 먹으려 합니다. 킨지는 가지고 있던 고기를 림에게 주어 진정시킵니다. 여왕개미는 킨지에게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를 위해 일하기로 합니다. 그 후 와니베가 다시 일하러 옵니다. 킨지는 그에게 블랙 컴퍼니라는 새로운 회사를 차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와니베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킨지는 새 회사를 통해 내자하 광업회사를 인수할 계획입니다. 그 후 킨지와 와니베는 치케로라는 섬으로 보내졌습니다. 피그라는 강사와 함께 기업 연수를 받아야 했습니다. 피그는 그들에게 위험한 괴물과 싸우는 것을 훈련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괴물에게 돌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킨지는 계획이 있었지만 실패해서 좌절했습니다. 괴물이 와니베를 공격하려는 순간 와니베가 움직일 수 없었기에 피그는 괴물 밑에 폭탄을 설치해 폭파시켰습니다. 피그는 다음에는 그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폭탄이 그들의 발밑에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어. 나중에 피그는 다음 시험이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모두를 놀라게 했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놀랐어. 피그는 먹으려면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어. 그래서 정말 피곤했지만 산에 올라야 했지. 정말 피곤했지만 말이야. 여정 중에 지친 킨지는 식물을 보고 배가 고파서 먹어보려고 했어. 하지만 와니베는 그 식물들이 정신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며 그를 막았어. 킨지는 와니베가 이걸 아는 것에 놀랐고 와니베는 자기가 시골에서 자랐다고 말했어. 시골에서 그들은 계속 산을 올라갑니다. 정상에서 돼지는 그들에게 명상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몇몇이 제대로 하지 않자 무기를 휘두르며 위협합니다. 그룹이 쉬는 동안 킨지는 와니베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알아챕니다. 일에 대해 너무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요. 킨지는 또한 그들과 함께 있는 요정족 몇몇이 그 일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생물들은 만족해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다른 생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킨지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가 와니베처럼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게 옳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옳지 않아요. 알고 보니 돼지는 노동자들을 최면술로 조종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불평 없이 일하게 만들면서 며칠 동안 모든 직원들은 행복하게 일하기 시작했고 완전히 회사 노예가 되었죠. 흑마법 부서는 강력한 최면 마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킨지도 노예가 되어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러자 벨자님이 방문하여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칭찬하며 영원히 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그녀를 위해 환호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그가 훈련을 끝냈다고 발표했고 그들은 배를 타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배를 타고 떠나기 전에 그들은 충성심을 증명하라는 명목으로 값비싼 조각상을 사라고 지시받았고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긴지는 자신의 조각상을 감상하던 중 누군가와 부딪히면서 조각상이 깨졌습니다. 바로 그때 긴지는 최면에서 깨어났습니다. 여정 중에 그는 와니베에게 주먹을 날려 깨우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최면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고 산에서 발견한 식물을 먹었습니다. 그 결과 돼지의 최면이 풀렸습니다. 긴지에게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성공했습니다. 알고 보니 긴지는 그 식물들을 섬에 있는 마법사의 음식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결과 마법사들은 반란을 일으켜 복수했습니다. 그들은 반란을 일으켜 복수했습니다. 섬 전체를 날려버렸어요. 잠시 후 킨지와 와니베는 탐사대 사무실 정예 그룹 3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자신들의 감독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여주인공 시아를 만납니다. 와니베는 그녀를 매우 존경하여 시아를 놀라게 합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실수로 와니베를 치면서 강한 주먹에 의해 그를 의식불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와니베는 다시 병원으로 보내집니다. 시아는 킨지에게 여러 그룹과 그들의 근무 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광산그룹은 기본급을 받는 반면 그룹 3은 근무 시간이 유연하고 성과급 100%. 그녀는 그에게 희귀무기가 보관된 마트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킨지는 회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직원들에게 물건을 사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물건을 사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합니다. 시아는 그를 주먹으로 치고 그런 놀라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회사라고 말합니다. 킨지는 불안해합니다. 시아는 킨지와 함께 던전 3층을 탐험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킨지에게 나타나는 몬스터를 처치하라고 부탁하지만 몬스터는 그녀에게로 직접 향합니다. 시아는 거대한 괴물을 손쉽게 막고 검으로 순식간에 쓰러뜨리며 힘을 과시합니다. 킨지가 안테를 발견하자 시아는 왜 안테를 죽이지 않았냐며 던전의 괴물들은 제거해야 한다고 질문합니다. 킨지의 주저함을 본 시아는 그가 레자아의 원칙에 반대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킨지는 림을 부르고 림이 나타나 시아의 공격을 머리로 받습니다. 화가 난 림은 성인 여성으로 변신하여 한 방에 시아를 쓰러뜨립니다. 단숨에 몇 시간 후 묶인 채 발견된 시아는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입니다. 엔트 여왕과 림과 함께 앉아서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합니다. 킨지의 몬스터 연루 사실을 말이죠. 워너비가 엔트에 도착해서 그녀의 협박에 충격을 받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킨지는 그녀와 블랙 컴퍼니 일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그녀가 그들 일원임을 보여주며 그녀를 협박하기로 합니다. 그녀가 그들의 그룹의 일원임을 보여주는 사진을 찍어서 말이죠. 그는 상황을 역전시켜 이제 그녀가 던전 블랙 컴퍼니를 위해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림을 위해 음식을 사고 난 후 도시를 걸어가는 킨지가 몇몇 사람들에게 붙잡혀 막다른 골목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레자아의 고리대금업자 한 명이 나타나 킨지에게 아직 500만 원을 빚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500만 원을 말이죠. 한 달 안에 못 갚으면 죽일 거야. 이후 킨지는 더 많은 돈을 벌 방법을 찾기 위해 와나비와 시아와 함께 던전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 방법을 찾아야 하거든요. 킨지는 빚이 너무 많아서 정말 슬퍼합니다. 가는 길에 시아는 그들에게 다양한 몬스터와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줄 기회를 갖는데 킨지와 와나비는 기진맥진합니다. 시아는 몬스터의 여러 부위에는 만화가 들어있어 보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그 보상은 500만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회사 임원들은 모든 마인드 데모나이트와 쓰러뜨린 몬스터들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데스 마치를 논의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돌아올 거예요. 여행 중 킨지는 빚을 갚을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몬스터 농장을 만들어서 림이 감시하니 몬스터들이 공격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요.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 보상을 받고 회복시키는 거죠. 킨지는 회사의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기뻐합니다. 시아는 레이자하와 비교했을 때 킨지가 너무 쉽게 돈을 번다는 점을 위하여합니다. 그렇게요. 하지만 지진이 발생하고 시아와 킨지는 새로운 지역으로 떨어집니다. 시아는 그곳에서 여러 몬스터들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시아는 하급 몬스터들을 손쉽게 제압합니다. 킨지는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녀를 돕습니다. 마진이라는 강력한 괴물이 나타나 시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힘을 얻기 위한 도구로 여기 데려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아가 힘을 잃으면 마진은 그녀를 고문하여 죽일 것입니다. 마진은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며 그녀를 쓰러뜨립니다. 시아는 마진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의무임을 알고 있습니다. 킨지는 그들에게 탈출을 도울 돌을 달라고 하지만 그 돌은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아는 킨지를 탈출시키기 위해 순간이동 돌을 사용하려 하지만 킨지는 그것을 취소합니다. 대신 그는 그 돌을 사용하여 마진에게 던져 지상에 나타나게 합니다. 혼란을 야기하며 킨지는 마진이 시아의 마력을 찾아 돌아올 것을 알고 함정을 팝니다. 마법의 힘 말이죠. 그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몇 분 후 마진이 돌아오고 킨지는 개미와 시아의 도움으로 함정을 작동시킵니다. 개미들과 시아의 도움으로 그들은 많은 개미들을 이용해 시멘트로 마진을 고정하려 합니다. 시아의 마법으로 시멘트를 초고속으로 건조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마진은 탈출하고 그들은 도망쳐 시아를 미끼로 하는 두 번째 계획으로 갑니다. 시아를 미끼로 사용하는 두 번째 계획으로 말이죠. 마진을 쓰러뜨릴 만큼의 힘을 되찾기 전에 쉬어야 하기에 킨지는 그녀를 자신의 등에 있는 기둥에 묶습니다. 마진을 쓰러뜨리려면 한 방에 죽일 만큼 충분한 마력을 주입해야 했습니다. 킨지는 자신의 농장 동물들을 이용해 만든 새로운 함정에 마진이 빠집니다. 그가 빠진 것은 인화성 물질이었고 괴물은 불이 붙었습니다. 마진은 광분하여 사방으로 번개를 쏘아댑니다. 시아는 자신을 희생하여 막으려 하지만 킨지는 그녀를 막으며 자신의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회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싶어 했지만 킨지는 그녀가 그러는 이유가 실패한 아버지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에 시아는 레자하에서 배운 대로 제대로 일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레자하에서 배운 대로 말이죠. 킨지는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잡지만 시아는 그를 때립니다. 그 후 킨지는 레자하의 사상이 틀렸다며 누구의 꼭두각시도 될 필요가 없다고 설득하려 합니다. 결국 그녀는 주인공을 돕기로 마음을 바꿉니다. 세 번째 계획으로 그는 회사에서 훔친 직원들을 이용해 마진을 잔해더미 아래에 묻으려 했지만 마진은 그것도 벗어납니다.
킨지는 시아에게 마진과 맞서 싸우게 하여 그녀의 최강의 공격을 사용하게 하고 결국 마진을 물리칩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킨지는 그것이 깨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다시 말이죠. 그가 바로 옆에 서 있었기에 괴물이 공격하려 했고 킨지가 자신의 먹이였기에 죽는 것을 원치 않았던 림을 부르게 했습니다. 림은 괴물 모습으로 변신하여 마진을 한 입에 없애고 싸움을 끝냅니다. 하지만 갑자기 킨지와 림 아래에 포털이 나타나 그들을 떨어뜨리고 킨지는 그 포털이 자신을 젠다로 데려왔던 것과 같은 포털임을 깨닫습니다. 다른 장면에서 킨지는 일본 자기 집에서 깨어나 안도감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편히 쉬면서 텔레비전을 보기로 했다. 하지만 뉴스에서 림이 그를 찾아 도시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때문에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설명을 요구하며 그를 찾기 시작했다. 킨지는 불안해졌다. 그러자 림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의 뒤에 나타나 그에게 음식을 달라고 했다. 갑자기 킨지는 깨어나 그것이 모두 꿈이었음을 깨달았다. 알고 보니 킨지와 림은 실제로 젠다의 300년 후 미래로 보내졌던 것이다. 랑가라는 소녀가 그의 앞에 나타나 주인공에게 인류가 멸종 위기에 처했고 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킨지는 혼란스러워서 림에게 벽을 치라고 해서 탈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교한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지하 도시에서 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도시의 지도자 자젤이 나타나 300년 전 레이자하 기업이 권력과 자원을 남용하여 인류를 약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마왕이 깨어나 세상을 지배하려 위협했고 괴물들을 이용해 통치하려 했습니다. 300년 후 그들의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했고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젤은 주인공에게 기적의 문에 있는 예언의 책이 지상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책을 이용해 그들은 구원자, 즉 킨지를 소환했습니다. 자젤은 그 소식을 전하고 싶어 그를 새로운 구원자로 존경하기 시작한 피난민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을 보고 킨지는 실망하여 인간은 이제 남에게 의존하기만 한다고 생각하며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젤은 총을 겨누며 그를 막고 그들을 버리지 말라고 요원했습니다.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킨지는 돕기를 거절했습니다. 킨지는 돕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자젤은 킨지가 마왕을 물리치면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해 킨지를 놀라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몇 시간 후 킨지와 림은 마왕을 찾으러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랑가가 나타나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며 주인공에게 애정을 보였습니다. 킨지는 랑가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그의 몸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랑가가 사실은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 놀랐습니다. 자젤은 킨지에게 예언에 따르면 마법 능력을 가진 아이가 여사제가 되어야 하며 랑가가 그 마을의 유일한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킨지는 랑가를 자신의 팀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룹은 지하 도시를 떠나 황량한 지표면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마왕을 찾아갔지만 킨지는 림이 몹시 배고파하는 것을 알아채고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성에 들르기로 했는데 랑가가 잘못해서 그것을 마왕의 성으로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도착하자 랑가는 마법으로 입구를 파괴했고 킨지는 놀라서 불안해했습니다. 경비병이 나타나 그들에게 피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그 성이 사실은 과장의 보좌관에게 속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킨지는 랑가를 나무라며 잘못된 곳으로 안내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림은 음식을 찾느라 소란을 피웠고 경비병은 킨지와 랑가를 성주에게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거대한 개미를 만났고 그것은 킨지가 몇 년 전에 구해준 안테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안테는 그들을 성대한 연회에 초대했습니다. 안테는 킨지가 떠난 후 개미들과 함께 던전의 괴물들이 인간을 정복하기 위해 던전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간 한 명이 그들의 대화를 방해하며 괴물들이 인간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킨지는 인간들이 이제 하루 8시간 일하는 정규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괴물들이 인간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킨지는 인간들이 이제 하루 8시간 일하는 정규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틀 쉬는 날이 있어요. 300년 전에 본 것에 비하면 전혀 착취가 아니었는데 화를 내요. 그가 본 것은 300년 전 일이에요. 안테는 인간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하도록 영감을 준 건 킨지였고 그에게서 일하는 자세를 배웠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들은 게을러졌고 안테는 자신들의 부대가 군의 주요 활동을 담당하는데 일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슬퍼해요. 킨지는 안테에게 마왕을 만날 수 있는지 묻지만 고위급 인물만 만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요.
그에게 허락된 건 아니에요. 킨지는 인간들이 다시 일을 시작하도록 돕기로 결심하고 그를 통해 출세하려 해요. 계급을 뚫고 마왕을 만나다. 그는 이 던전을 미래의 흑기업이라고 부른다. 시간이 지나면서 긴지는 군대를 강화하고 인간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마왕군의 수입 증가로 이어진다. 며칠 후 긴지는 지하 도시로 돌아와 마왕군에서 일하겠다고 선언한다. 이제 그는 마왕군 부차장보가 되었다. 이제부터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하 도시를 통치하고 전보다 더 평화로운 삶을 약속한다. 그리고 모두가 이전보다 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약속한다. 며칠 후 그룹은 휴식을 취하고 온천에서 축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킨지는 마왕군에서 장군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루, 팔러, 그리고 홀러라는 마왕군 고위 간부 3명에게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킨지의 급속한 승진에 불만을 토로하며 자신의 자리가 위험해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킨지를 깎아내리고 그의 현재 직책을 박탈할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킨지는 파워로부터 몇몇 탈영한 괴물들을 사냥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파워는 킨지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여 거대한 벌레를 이용해 그를 기습했습니다. 물리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림은 한 방에 벌레를 쓰러뜨렸고 그 벌레는 그들의 그룹에 합류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킨지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루는 킨지에게 경작이 불가능한 땅에 농장을 만드는 새로운 임무를 제안했습니다. 불가능한 땅에 말이죠. 킨지는 땅을 준비하기 위해 거대한 벌레를 이용하기로 결정했고 랑카에게 마법으로 씨앗 성장을 가속화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전략은 킨지가 루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홀러만 남았고 그는 랑카를 이용해 킨지에게 접근하고 약점. 다음 날 홀러는 온천에서 랑카 앞에 나타나 그를 이용하려 했고 자신이 상관이라는 구실로 수건을 벗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랑카는 따랐지만 홀러는 랑카가 사실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 깜짝 놀라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림이 랑카와 킨지와 함께 목욕하러 와서 홀러를 날려버렸습니다. 몇 시간 후 킨지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카메라를 이용해 고위 장교들을 조롱하며 자신이 그들의 시험을 쉽게 통과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시험을 말이죠. 그는 곧 그들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해 고위 장교들을 격분시켰습니다. 장교들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3마리 까마귀가 조종하는 거대 로봇과 싸워야 하는 새로운 임무를 받습니다. 거대 로봇입니다. 로봇은 랑카에게 수수께끼의 광선을 쏘아 환각을 경험하게 합니다. 랑카가 벨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가 어릴 적부터 추격당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어릴 적부터였습니다. 킨지는 랑카가 정신을 차리도록 돕고 림은 거대 로봇을 물리칩니다. 킨지는 임무 완수로 곧 위회위원으로 승진하게 되어 기뻐합니다. 승진하게 됩니다. 랑카가 킨지에게 어떤 것들로부터 물러서는 것이 괜찮은지 묻고 킨지는 대답한다. 항상 나쁜 것은 아니라고. 미래의 승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물러서는 것일 수도 있다고. 미래의 승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랑카는 기뻐서 눈물을 흘린다. 이 임무 후 킨지는 마왕에게 소환되어 랑카와 린과 함께 왕좌 방에 도착한다. 마왕이 스카이라는 여자아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녀는 킨지에게 세상을 구해달라고 부탁한다. 스카이는 림의 여동생임이 밝혀지며 킨지는 놀란다. 그녀는 황폐한 땅에 사는 수많은 괴물들의 지배자였다. 그녀가 킨지와 무리에게 다가가려 하자 머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림이 떼어냈기 때문에 제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스카이가 괴물 모습으로 변신하며 자신이 사실은 림이 과거에 물리쳤던 마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림과 자신이 이 던전의 수호자이며 이 세계에 마력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인간들로부터 던전의 보물을 지키는 것도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림은 내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자신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스카이는 콜로니언이라는 문명이 최전성기를 맞아 마력을 창조했던 행성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시공간을 지배했어요. 킨지를 반복적으로 시공간 이동시킨 것도 그들이었죠. 하지만 림이 지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녀를 잊어버린 후 던전 내 마력순환이 끊겼습니다. 이에 던전은 서둘러 대체자 스카이를 탄생시켰습니다. 킨지에겐 단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스카이는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논의 전에 몇몇 중요한 인물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레자아의 적함에 의해 방해받습니다. 그들은 줄곧 숨어 있었던 거였죠. 과거, 그들은 던전 내 특별한 장소, 소위 그들이 고도의 기술을 발견한 유적. 스카이는 그 기술이 식민자들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적을 이용한 마력의 대량 소비는 세상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습니다. 수호자로서 순환을 보장해야 했기에 그녀는 레자아를 공격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차원 간의 균열 속으로 후퇴시킬 수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않았습니다. 이 세계를 위한 최후의 전쟁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한다면 그들은 오직 기업의 하급 병사들만을 생산하고 싶어 했기에 이 행성에는 생명체가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킨지가 과거로 돌아가 레자아를 막기를 원했습니다. 킨지가 왜 자신을 선택했냐고 묻자 그녀는 그가 포기하는 법을 모르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아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한 후 스카이는 킨지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한 문은 일본으로, 다른 문은 젠다의 300년 전 과거로 인도했습니다. 킨지는 레자아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젠다의 과거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이상을 혐오했습니다. 킨지, 님, 그리고 렌가르는 과거로 돌아왔고 킨지는 이제 미래형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아와 와니를 만난 건 정말 기뻤어요. 벨자는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한 큰 빚을 이야기하며 긴지를 불렀고 방도 빼앗겼다고 했어요. 그 후 긴지는 잠시 시아의 집에 머물기로 했어요. 나중에 그들은 레자아가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바 이벤트에 참석했어요. 긴지는 그 기회를 이용해 실컷 먹고 마셨어요. 하지만 회사는 린과 렌가르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서 긴지가 책임을 졌어요. 그들의 비용을 말이죠. 다음날 숙취가 있었지만 긴지는 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렌가르는 회사 사장에게 일자리를 얻었고 손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귀여움, 림의 걷잡을 수 없는 식탐 때문에 킨지는 자신의 빚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던전에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그는 벨자를 제치고 먼저 유적에 도착할 계획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을 손에 넣으면 궁극적인 이상향인 디스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킨지는 자신이 없는 동안 던전이 더 위험해졌고 몬스터들이 더 강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시아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킨지는 레자아보다 먼저 유적에 도착하여 콜로니언의 힘을 이용해야 하는 긴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빚을 갚아야 해. 하지만 시아가 끼어들며 킨지에게 자신이 훨씬 더 많은 통계를 보여줍니다. 다른 직원들에 비해 약한 편이고 5단계에 있는데 일부는 20. 던전에서의 생존이 위험해졌어요. 시아는 킨지와 와니베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훈련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다음 날 혹독한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몸은 한계까지 밀어붙여집니다. 한계까지요. 체력 훈련 후 시아는 그들에게 다양한 마법 능력 테스트를 준비시킵니다. 킨지는 압도당한 기분에 마법 능력이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시아는 공기 중 만화를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힘으로 변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유형의 효과를 지닌 힘으로 말이죠. 이 힘을 통해 사람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위협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만화를 들이마시고 몸 안에서 순환시키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른 세계에서 온 킨지는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킨지는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혼란스럽고 슬퍼하며 젠다이에서 가장 약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훈련 후 그는 와니베와 함께 술집에 가서 술로 슬픔을 달래며 마법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깊이 낙담합니다. 감정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킨지는 놀랍게도 평정을 되찾습니다. 감정 조절이 뛰어난 와니베. 후에 시아의 집에서 킨지는 랑가와 림이 시끄럽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한다. 킨지는 랑가가 가지고 놀던 미래적인 총을 발견하고 가져가기로 결심한다. 그에게는 작동하지 않지만 비싼 값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림이 총을 물어뜯기 시작하자 총이 빛나면서 주변의 마법을 흡수하는 능력을 드러낸다. 주변의 마법을 흡수한다. 그 총은 위험한 상황에서 소유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안도감을 줍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인간형으로 변신하여 필요에 대응하다. 이를 깨닫고 킨지는 그룹과 함께 던전의 모험을 떠나기로 결정한다. 레이자아가 있는 5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층의 몬스터들은 특히 강력하고 많은 작업자들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채로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이 전략을 논의하는 중에 몇몇 몬스터를 만납니다. 킨지는 총을 시험해보고 한 방에 성공적으로 몬스터들을 물리칩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강할 뿐만 아니라 마법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보호를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킨지는 그것을 제어하는 방법을 몰라서 총이 주변의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긴급 상황을 감지하고 만화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의 옷이 풀립니다. 시아는 킨지에게 격분하여 그의 뺨을 때린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룹은 킨지를 묻고 그의 부주의함을 질책한다. 총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에 화가 난 킨지는 총이 자신에게 달라붙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마치 집요한 스토커처럼 총은 화가 나서 자폭 직전이고 킨지는 부수적 피해를 입을 위기에 처한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는 총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로 결심한다. 나중에 그들은 지하 감옥에서 레이자하의 사냥꾼 팀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계속 내려가기로 한다. 결국 그들은 폐허가 된 버려진 방에 도착한다. 사냥꾼 중 한 명이 무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합니다. 이야기는 용에게 잡혀간 소녀를 구하기 위해 나선 영웅과 마법사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용에게서요. 괴물을 찾았을 때 영웅은 승리했지만 마법사는 영웅을 배신했습니다. 결국 영웅은 감옥에 갇히고 그의 연인이었던 소녀와 재회하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그의 연인이었죠. 슬프게도 그는 슬픔과 절망으로 죽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사냥꾼은 이 던전에 영웅의 유령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유령이 이러한 일들을 일으켰을 거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폐허가 된 방의 현재 상태. 갑자기 수많은 좀비들이 나타나 공격을 시작한다. 시아는 그들의 장비를 보고 그들이 이 지역에 머물렀던 모험가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아마도 이 지역에 머물렀던 시아는 좀비들을 막으려 하지만 좀비들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들은 결국 좀비로 변하는 한 사냥꾼을 사로잡는다. 물린 후에 좀비가 된 사냥꾼은 다른 좀비들과 함께 그들을 은신처로 이끈다. 시아는 킨지도 납치당했음을 알아챈다. 림은 예리한 후각을 이용해 그를 추적하고 숨겨진 입구를 발견한다. 환상 마법으로 보호되고 있어요. 입구는 그들을 긴 계단 아래 불법 약물 제조 공장으로 안내합니다. 그곳에서 좀비들은 강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안에서 랑가는 방에 있는 표지판에서 퍼져나오는 주문이 좀비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좀비들은 속삭임을 통해 주문을 전달하고 순식간에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좀비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기 위해 주문에 걸린 척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표지판에 접근합니다. 하지만 좀비 중 하나가 시아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그녀의 분노를 촉발합니다. 이후 모든 좀비들은 그들이 단지 가장한 것임을 깨닫고 공격해온다. 그들은 조종하는 표지판에 도달할 방법을 모색하며 좀비들과 싸운다. 표지판을 몇 분 후 와나이는 좀비 무리를 막아서 랑가가 표지판에 도달해 부수도록 길을 만들어준다. 이 행동으로 좀비들은 정상 상태로 돌아오고 그들은 지상으로 돌아간다. 림은 근처에 킨지가 있다고 알려주고 그들은 그를 찾아 나선다. 가는 길에 랑가는 림과 킨지의 관계에 대해 묻고 그녀는 설명한다. 그가 주는 음식 때문에 그와 함께 했었지만 이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긴다고 합니다. 시아는 킨지의 추종자들을 모으는 능력을 관찰합니다. 그들은 결국 킨지가 책임자를 질책하는 방에 도착합니다. 직원들을 좀비로 만든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것은 전설 속의 마법사였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바로잡으며 영웅이 그녀를 배신했다고 밝힙니다. 마법사는 용을 죽였지만 그 후 영웅에게 버려졌습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녀는 영웅을 지하 감옥에 가두는 결계 마법을 사용했습니다. 영웅은 결계를 강제로 깨고 탈출하여 마법사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받고 신분이 추락한 그녀는 끊임없이 일하다가 결국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킨지가 영웅과 닮았다는 이유로 마법사는 그를 납치하여 세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킨지는 그녀의 시도를 성공적으로 저지했습니다. 마법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노동을 견뎌왔고 지상으로 돌아와 모든 인간에게 같은 운명을 강요할 계획이었다고 밝힙니다. 바나임은 지상의 사람들이 이미 끊임없이 일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알려주고 그 말을 들은 마법사는 후회를 떨치고 마침내 평화를 찾습니다. 그녀는 킨지에게 감사를 표하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 후 일행은 신디라는 소녀가 운영하는 던전 안의 레이자하 상점을 방문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신디입니다. 처음에는 오세질에 화가 났던 킨지는 신디의 아버지가 레이자하가 인수하기 전에 그 상점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디는 감정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점을 되찾고 싶어합니다. 킨지는 고객 유치를 통해 그녀를 돕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또한 신디가 가졌던 마법사의 유령이 남긴 중독성 물약을 팔기 시작한다. 고객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주장하며 구매를 강요합니다. 대신 그는 장비에 대해 상당한 할인을 받습니다. 며칠 후
킨지의 TV 광고 덕분에 신디의 가게는 인기를 얻고 수입이 늘어납니다. 수입이 늘어날 전망에 킨지는 기뻐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가능성에 킨지는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하지만 레이자하의 변호사들이 개입하여 강한 중독성을 유발하는 불법 성분 때문에 본사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한다며 포션 판매를 중단시키려 합니다. 회사 본사에서 정한 기준치를 넘는 강한 중독성을 유발하는 불법 성분 때문에 상황을 파악한 킨지는 신디에게 변명을 하고 재빨리 도망치기로 합니다. 신디는 그를 존경하지만 킨지는 신디에게 변명을 하고 도망칩니다. 신디는 가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해결책을 찾기로 합니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로 합니다. 킨지는 시아에게 신디는 적절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적절한 기회만 있다면 말이죠. 몇 시간 후 킨지와 일행은 던전 4층에 도착하여 넓고 트인 공간을 발견하고 처음으로 그 층에 발을 디딘 그들은 놀랍니다. 그곳은 머리 위로 하늘이 보이는 숲과 같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보이는 숲과 같았습니다. 몇 시간 후 소년들은 거대한 괴물들에게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 마리의 괴물들에게서 말이죠. 재빨리 킨지는 바닥에 접착제를 뿌려 괴물들의 진행을 멈추게 하고 시아가 괴물들을 더 쉽게 물리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중에 그들은 5층에서 벨의 수색팀을 만나지만 두 마리의 강력한 몬스터 때문에 재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두 마리의 강력한 몬스터 때문에 재빨리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길이 막히자 간신히 도망칩니다. 그때 소년들은 4층에 갇혀 있고 여러 가지 던전의 변화로 인해 통행이 막혔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3층과 4층으로 가는 길 모두 잔해에 막혀 있습니다. 한편 경호팀은 5층에 갇혀 그곳에서 가장 강력한 두 마리의 몬스터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아가 그들을 걱정하는 동안 킨지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수색대는 소년들을 자신들의 기지로 초대하고 소년들은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도착하자 그들은 여러 괴물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놀랍니다.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한 여자가 아픈 소녀를 안고 나타나는데 그들은 인간의 모습을 한 개미 여왕과 어린 스카이임을 알게 됩니다. 인간 모습의 개미 여왕과 어린 스카이였습니다. 소년들은 그들을 캠프로 데려가기로 합니다. 여왕은 스카이의 병 때문에 던전이 갑작스럽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림이 책임을 내려놓으면서 자신이 수호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킨지가 사라진 후 던전에는 엄청난 진동이 있었습니다. 여왕은 주인공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녀는 진동의 진앙에서 부하들을 이끌고 나오던 중 스카이를 발견했습니다. 스카이는 제2위 마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왕은 킨지에게 아이를 구하라고 명령했고 그래서 감옥은 원래대로 복구되었습니다. 한편 림은 스카이의 병을 유발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 식량을 구하러 기지를 나섭니다. 돌아온 후 스카이는 림이 가져온 특별한 고기를 거절하고 분노한 여왕은 스카이를 진정시키려 합니다. 여왕은 스카이가 왜 그렇게 폭력적인지 알지 못합니다. 림은 퀸에게 스카이를 안아보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스카이는 림을 거부했고 물려고까지 했습니다. 퀸은 림이 스카이를 이전에 한 번 이긴 적이 있어서 무서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림은 신선한 공기를 쐬러 밖으로 나가고 킨지는 림에게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묻습니다. 림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털어놓고 스카이를 치료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킨지에게 부탁합니다. 킨지는 돕겠다고 합니다. 다음 날 그는 그룹을 모아 안정화 작업에 대한 임무를 설명합니다. 던전을 바꿔서 킨지는 모든 것을 자신의 관리 아래 두게 되어 신이 났다. 그룹은 던전 몬스터들을 적절한 위치로 재배치하기 위해 구역의 여러 지역에서 일한다. 각자의 위치에 그들은 수색 몬스터들을 서식지로 옮겨 원래의 힘을 되찾도록 했다. 정상적인 힘을 림은 스카이를 돌보기 위해 남는다. 스카이는 여전히 림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스카이는 짜증을 부린 후 갑자기 병이 나고 림은 얼음 조각을 머리에 대주려고 하지만 금방 녹아버린다. 그러자 림은 4층의 얼어붙은 지역으로 가서 거대한 얼음 조각들을 가져온다. 그리고 기지로 돌아와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스카이가 여전히 열이 있다는 것을 알자 림은 몇몇 잎을 뜯어서 그녀에게 건넵니다. 스카이는 림을 믿고 잎을 먹습니다. 몇 시간 후 림은 잠이 들지만 깨어보니 스카이의 상태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룹은 던전 몬스터들과 작업을 마치고 기지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4층의 만화 순환을 정상화하기 위해 거대 몬스터를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스카이가 회복되었고 5층으로 가는 입구가 이제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림은 그녀가 스카이에게 감명을 받아서 스카이라는 이름도 지었어요. 그녀가 그곳에 간 후에 표면
하지만 스카이는 갑자기 다시 몸이 좋지 않아지고 여왕은 지하 감옥이란 것을 깨닫는다. 변화가 있었어요. 5층에 평소보다 더 많은 몬스터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소년들은 그곳으로 가서 유적에 도착하기로 합니다. 장면 전환에서 우리는 벨자의 경비병들이 5층에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들은 한 군인에 의해 이끌리고 있습니다. 알루즈는 그 층에 새로운 몬스터들과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었다. 알루즈가 몬스터 중 하나에게 패배하려던 찰나 킨지가 그룹과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모든 경비원을 구하기로 결심한다. 자신의 부하들이 후퇴하는 것을 본 알루즈는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전히 벨자의 명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령들. 하지만 킨지는 그를 때려 정신 차리게 합니다. 그 후 킨지는 경비병들이 5층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는 그들의 걱정을 듣고 질문에 답하며 군대의 사기를 높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며칠 후 소년들이 돌아와 킨지의 리더십을 보면서 몬스터들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킨지의 리더십을 관찰하며 알루즈는 그에게 반하기 시작합니다. 킨지는 유적에 도달하기를 원하며 그를 따를 준비가 된 대규모 군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몇 분 후 그들은 물결표를 생성하고 있던 유물들을 발견합니다. 5층에 괴물들이 있어 킨지는 그것들을 없애기로 결정했고 그의 일행은 유물을 지키는 괴물들과 싸우기 시작했어. 그의 전략은 성공적이었고 그들은 많은 강력한 괴물들을 물리쳤어. 소년들은 림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유물을 파괴할 시간을 벌어주었고 그 결과 모든 괴물들이 돌로 변했고 모두가 축하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숙모가 나타나 주인공에게 스카이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전했고 긴지와 림은 기뻐했어. 이후 그들은 6층 유적지로 향할 준비를 했어. 거기에 도착하자 그들은 계단 꼭대기에 식민지 시대 문을 발견했습니다. 킨지는 자신은 조사만 할 거라고 주장하며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자신을 희생한다고 생각하며 그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킨지가 문에 손을 대자 그것은 식민지 사람들의 조상의 무기였고 그는 그것을 흡수하여 던전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킨지는 그 힘을 얻게 해줘서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거대한 괴물들을 소환하여 도시로 보내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그는 세상을 다시 낙원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편 벨자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킨지는 작은 용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직서와 함께 빚을 갚을 데모나이트를 건네주며 사직했습니다. 그의 빚을 벨자는 격분하여 그를 위협하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킨지는 웃으며 떠났습니다. 석 달 후 킨지는 던전을 테마파크로 바꾸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만들었고 블랙 컴퍼니를 급속도로 성장하는 강력한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킨지는 랑카에게 데모나이트가 사람들의 에너지로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던전을 공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그는 벨자의 유통관리 실패를 이용했습니다. 한편 레자는 이익을 잃기 시작했고 벨자와 고위 관계자들은 파산을 면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관계자들은 파산을 면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긴지는 예상치 못하게 그들의 회의에 나타나 레자가 곧 블랙 컴퍼니의 일원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벨자는 화가 나서 그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레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고위 관계자들에게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 반면 블랙 컴퍼니는 계속해서 급성장했습니다. 신디의 가게도 상당히 확장되었고 와니베는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데모나이트 활용을 극대화하여 회사 가치를 높이는 것. 킨지에게 분노한 벨자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다. 술에 취한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다 랑카를 만나고 랑가는 무뚝뚝하게 그녀가 던전의 힘을 절대 장악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한다. 랑가는 벨자가 이미 킨지에게 졌다고 지적하며 사랑받지 못하는 그녀를 조롱하여 벨자를 격분시킨다. 분노한 벨자는 가방을 랑가에게 던지지만 랑가는 능숙하게 지팡이로 가방을 받아쳐 의도치 않게 벨자의 얼굴을 친다. 랑가는 떠나고 벨자는 흩어진 가방 속 서류들을 주우며 분노한다. 벨자가 시아의 기록을 찾아내 그것을 이용해 킨지에게 압력을 넣기로 결정하는데 시아는 계속 레자에서 일합니다. 벨자는 시아를 회유하여 킨지가 레자에서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고 그 결과 킨지는 여러 법률 위반으로 체포됩니다. 이야기는 반전되는데 벨자와 레자의 여러 구성원들이 증언을 위해 소환되어 킨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벨자는 블랙 컴퍼니 시절보다 노동자들의 처지가 더 나빴다고 주장하며 시야를 조종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벨자는 킨지가 마왕이라고 증언하며 그를 연관짓는다. 문학 회의에 참석한 와니베와 랑가는 인류법 위협이 킨지에게 적용될 가능성에 공포에 질립니다. 한편 킨지는 신문실에 감금되어 살이라는 특별수사관에게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킨지에게 외부 마법력을 차단하는 특수장치를 사용합니다. 수시간의 고통 후 시아가 킨지를 방문합니다. 그의 악화된 상태를 목격하고 그녀는 마법으로 그를 치료합니다. 킨지에게 사과하며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고 말하며 포기하지 않았고 싸울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킨지는 그녀에게 자책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이 포기하지 않았고 싸울 의지를 갖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장면에서 와니베는 블랙 컴퍼니에 모인 그룹에게 킨지가 비상 매뉴얼을 남겼다고 밝힙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 그를 구출하기로 합니다. 한 달 후 레자의 주주총회가 열리고 회사 내 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회의 주최자는 킨지가 레자의 다음 회장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벨자를 놀라게 합니다. 와니베와 랑가는 회의를 방해하며 블랙 컴퍼니가 레자의 지분을 인수하여 주주들 사이에서 일정 비율의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힙니다. 주주들 중에서요. 이로써 킨지가 새로운 회장이 되는데 필요한 과반수의 득표를 확보하게 됩니다. 킨지가 시아와 사리와 함께 회의에 들어서며 킨지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시아는 그의 혐의를 부인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결과적으로 킨지는 회사의 수장이 되고 벨자는 그 밑에서 일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킨지는 과거의 권력을 되찾지만 와니베 앞에서는 이상한 태도를 보입니다. 와니베는 킨지가 이전에 자신을 외부인이라고 말한 것을 떠올리며 그로 인해 그가 킨지가 임무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킨지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자신은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밝힙니다. 젠다를 떠나요. 그는 목표가 있을 때 삶이 더 즐겁다는 것을 깨닫고 더 강해지기 위해 젠다 곳곳의 새로운 던전을 탐험하기로 계획합니다. 킨지는 자신의 결정을 말한 후 축하를 계속하기로 합니다. 다음 날 그는 처음 일을 시작했던 광산 지역으로 돌아와 비밀 통로를 통해 3층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그는 몇 달 전 잃어버렸던 동전을 다시 발견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것으로